우리 MZ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얼굴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요즘에 MZ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눈 뜨는 힘이 약하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미용적인 것도 미용적인 거지만 기능적인 것까지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MZ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만 딱 추천을 해달라,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원한다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. 성형은 김진우. 원장님은 그러면 MZ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재, AG라고 생각하시는지?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는 MZ 쪽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딸리는 것 같아요. 약간씩 AG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. 아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일단 힘들고 따라하기가, 그리고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.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?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슬픈데, 근데 사실 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뭐 MZ라고 막 특별히 더 다르거나 그런 건 사실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, 이제 가끔 뭐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긴 하죠. 병원에서 직원들도 그렇고, 원장님 이거 아세요? 물어봤을 때 이제 모르는 경우, 이럴 때 좀 약간 나 아재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. MZ신가요? PD님은? 저는 완벽히 MZ죠. MZ예요? 네.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? 별 다 줄? 별걸 다 줄이시네요. 저한테 원장님 별 다 줄? 그래서 뭐? 뭘 줄?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알아요. 지금은 알아요. 저도 별 다 줄 아는데, 그러면은 켈박? 모르겠는데. 켈박 몰라요? 켈박? 켈박이 뭐죠? 캘린더에 박제를 한다는 뜻이라서 일정을 이제 써놓는 거래, 켈박. 원장님 저 켈박 할게요. 그래가지고 그럼 이랬는데 모르시네요? 저도 아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걸 추천하고 싶다 하는 시술이나 수술이 있으신지? 아무래도 이제 우리 MZ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얼굴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제일 관심 많은 건 이제 피부죠. 아무래도 피부. 모든 MZ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피부가 확실히 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를 수술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 오셨는데,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모양을 그려봤을 때 뭔가 좀 아쉽다, 뭔가 좀 이게 부족할 것 같아. 보면 대부분 이제 피부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. 결국에 이제 도화지 위에 뭐 코나 눈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도 도화지 바탕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좋아야지 이것들이 조금 더 부각돼 보이고 돋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피부를 좋게 하는 시술들,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시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, 특히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잖아요. 피부 겉에 있는 이런 장벽들을 좀 튼튼하게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것들, 예를 들면 뭐 스킨 부스터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, 나이 들어서만 피부 시술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좀 관리를 해주는 게 결국에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피부 시술들, 스킨 부스터들 여러 가지, 뭐 리쥬란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, 또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팅클레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피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피부 재생인자들을 집중적으로 쏘아줌으로써 훨씬 더 건강한 피부를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피부 시술을 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 중에 하나,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소개가 되게 건조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.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좀 잘 먹는다, 살 빠져 보인다, 약간 이런 얘기. 얼굴 톤이 약간 아무래도 좀 밝아지고 환해지면은 뭔가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좀 있단 말이죠. 20대, 30대, 10대 후반도 마찬가지고 이런 MZ분들한테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 시술들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눈을 빼놓을 수는 없죠. 상대방에게 주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제가 요즘에 MZ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눈 뜨는 힘이 약하다,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마를 많이 쓴다, 눈을 뜰 때 눈썹을 약간 올려서 눈을 뜨는 거죠. 습관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눈을 이렇게 뜨는다기보다 내 눈을 내리까는 습관, 그리고 눈을 약간 힘없이 뜨는 습관, 이런 것들이 좀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안검하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약간 눈이 약간 덮여 있는 눈들 있잖아요. 눈 뜨는 힘이 약하면 안 좋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, 인상이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, 봤을 때 또렷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을 준다. 두 번째는 이마로 눈을 뜨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급격하게 많이 생긴다. 그 주름이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게 계속 생기는 거죠. MZ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마 주름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
눈 뜨는 근육을 안 쓰고 이마로 뜨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은 잡히고 눈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눈썹을 아무리 들고 이마에 주름을 아무리 강하게 잡아도 눈이 잘 안 떠지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. 뭐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. 그래서 이런 약간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쌍꺼풀과 눈매 교정이라는 거를 같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미용적인 것도 미용적인 거지만 기능적인 것까지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쌍꺼풀이야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, 근데 내가 눈 뜨는 게 힘들고 이게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쌍꺼풀을 왜 만들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. 우리가 비절개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쌍꺼풀을 찝는다고 하잖아요. 그냥 쌍꺼풀을 하나 접어주는,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게 눈꺼풀을 어떻게 보면 중력이랑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려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쌍꺼풀은 어떻게 보면 이 늘어진 피부 자체를 약간 부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눈매를 좋게 만들어준다, 이래서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안검하수 수술에서 착안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, 검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길게 늘어진 근육을 좀 접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근육을 짧게 당겨주는 거를 눈매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눈매 교정은 일단 눈 뜨는 게 편하다, 무조건 첫 번째. 눈이 너무 쉽게 떠진다. 그리고 일단 이마를 안 쓰게 되니까 주름도 안 생기고 눈이 피로감이 덜하고 뭔가 눈이 좀 또렷해졌다, 눈이 똘망똘망해졌다, 눈이 시원해졌다,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용적으로도 물론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이런 기능적인 것도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하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제 MZ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에 볼륨이 없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면 볼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꺼져 있는 부분,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꺼져 보이는 부분이 사실 이마거든요. 다른데 얼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마가 면적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. 볼이나 코나 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눈에 띄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. 얼굴 쪽에 그냥 꼭 비단 이마가 아니더라도 앞광대가 꺼져 있는 경우에 좀 약간 밋밋해 보이고 조금 약간 잘못하면 중안면모가 좀 길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 얼굴에 이제 지방이식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시술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. 왜냐면 시간도 굉장히 짧고 뭐 특별히 흉터가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는 방법인데 변화를 줄 수 있는, 볼륨을 약간 살려준다고 그러죠. 그럼으로써 지방이식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뭔가 좀 생기가 있어 보인다,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인다는 얘기. 입체감이 살아나게 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물론 이제 얼굴에 좀 살이 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지방이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빼야겠죠. 네, 그런 분들 말고 얼굴에 너무 살이 없다든지 볼이라든지 이마 같은 데가 좀 평평하거나 이마가 약간 굴곡져 있는 경우에는 이걸 좀 부드럽게 좀 살려주면 훨씬 좀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얼굴이 좀 약간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MZ분들한테 저는 지방이식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코 수술이죠. 아무래도 얼굴의 중심에 있는 이 코,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뭐 지인이 코 수술을 했는데 엄청 예뻐졌다, 엄청 뭔가 분위기가 좀 예뻐지고 멋있어졌다, 달라지는 느낌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를 보시고 나도 이거 코를 좀 바꿔봐야겠다,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, 메이크업, 헤어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더라도 커버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눈 같은 경우도 뭐 하이라이트 여러 가지 화장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쌍꺼풀 테이프 이런 걸로라도 어쨌든 쌍꺼풀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코는 사실 뭐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로 변화를 주기는 당연히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코 하나의 변화로 정말 뭔가 좀 굉장히 달라지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상담 오시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저도 사실 MZ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만 딱 추천을 해달라, 얼굴에서 진짜 나는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원한다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그러면 그거는 바로 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코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주는 느낌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도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.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유형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1등 넘버1은 사실 복코가 많죠. 특히 동양 사람들은 복코, 코 피부가 두꺼운 코를 우리가 복코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높이감을 좀 주어서 약간 이 코의
펑퍼짐해 보이는 느낌을 조금 오똑하게 바꿔주는 거,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피부 두께를 약간 덜어내는 거, 예를 들면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을 조금 깎아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오똑하게 좀 입체감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이제 복코를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낮은 코도 사실 유형이 굉장히 많죠. 우리가 콧대가 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, 그죠? 콧대가 낮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높이를 좀 높이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화살코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. 매부리에 화살코 있는 경우가 많은데, 매부리에 화살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형물을 안 쓰더라도 이 화살코, 처진 코를 높여주는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콧날개 연고를 재배치를 해가지고 낮아 있는 거를 높여준다,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에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.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, 제가 봤을 때 이 콧볼을 줄여주는 뭐 콧볼 보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일시적이기도 하고, 콧볼 보톡스를 놓는 이유가 콧볼 사이즈를 줄인다 는 걸 착안해서 여기 있는 근육을 좀 축소시켜서 여기를 줄인다는 효과로 이제 콧볼 보톡스를 넣는 건데, 근육 자체가 굉장히 작을 뿐더러 거기에 있는 근육에다가 콧볼 보톡스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. 사실은 차라리 뭐 실 같은 거를 여기 묶어준다든지 콧볼 축소를, 비절개로 콧볼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, 이게 넓어서 그게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에다가 실을 넣는 거, 특히 이제 콧대에다가 실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요즘에 콧대에다 실을 넣으면 어쨌든 콧대가 높아지기는 해요.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.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약간 재앙이 되는 거죠. 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지만, 얘네가 제거할 때, 넣을 때는 실을 분명히 한 가닥을 넣었는데 뺄 때는 한 가닥만 뺄 수가 없어요. 그 덩어리들을 결국에 같이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우리가 코를 보면은 콧등 같은 경우에 피부가 다른 볼이나 이런 데 비해서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얇고 피부 자체가 얇은 층이란 말이에요. 생각해보면 이 다발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얇은 피부가 더 얇아지죠. 수술하기가 좀 쉽진 않죠. 어쨌든 콧등에다가 실을 많이 넣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러도 요즘에 많이 시술을 하잖아요. 근데 코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러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필러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를 좀 채워주는 물질이잖아요. 이것들이 그 볼륨을 유지를 하려면은 밑에 뭔가가 단단한 게 받쳐줘야지 얘네가 볼륨을 유지하는 건데, 우리 코를 봤을 때 코뼈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도 단단하게 만져지기 때문에 이 위에는 필러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,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하얀 부분까지가 뼈고 이 빨간색, 핑크색 이건 다 연골이거든요. 어쨌든 중간 아래쪽은 연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끝을 이렇게 만지면 움직이잖아요. 코뼈는 만져도 움직이지 않거든요. 사실 이 연골은 이게 말랑말랑하고 이게 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골 위에다가는 필러를 넣어서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.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. 크게 효과가 없다. 사실 내가 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뭔가 효과를 좀 보고 싶고 개선에 확실한 거를 원하신다면은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뭐 코를 좀 높여주는 코 성형 쪽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. 성형은 김진우. 오늘은 20대, 30대 우리 MZ분들이 한번 고려해볼 만한, 한번 생각해볼 만한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형 김진우!